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부인들이 남편의 무심함, 시부모님의 부당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통을 터뜨리면서 오시는 그 부인들이 꽤 있으셔요.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게 올 때는 과연 이런 그 불평등,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갈라설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오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상당히 제가 삼자인 제가 들어도 요새 현대 사회에서 뭐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가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일견 바라보면은 그 부인들이 느끼는 그 속상함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그 억울함, 분통 터트림 이런 것들이 10분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남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또 시어른들도 뭐 깡무식한 아주 그런 사람네들도 아니고 다 웬만큼 산다고 하는 분들인데 어쩌자고 이 자기 집안에 들어온 여자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배경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은 참 의외로 골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갓 결혼했을 때부터 그런 부당함이 극심했다든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의 직업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한순간에 확 꿰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편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급 공무원이거나 이랬을 경우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이 정도로 키워낸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가 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의 이제 주체인 남자 측에서도 이왕이면은 이제 출발할 때 자기네 집안에서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게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처가에서 이게 상당 부분 도와주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 심리들을 갖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파편들을 꽤 맞추면은 이 혼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에게 왔던 어떤 부인도 시댁에 가기만 하면은 시어머님이 트집을 잡아서 이 봉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은 시댁에 가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 아주 이게 몸살을 앓을 정도의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렇다고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시댁에를 얼마 전에 갔는데 역시나 시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옆에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입을 다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이제 속상해서 집을 나왔고 그 길로 이제 서울에를 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어쩔 수 없었는지 이제 고향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서울로 온 거예요. 서울로 와서는 뭐 이 부부가 대판 싸웠다 그래요. 대판 싸웠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제 더 분통을 터뜨리는 거는 왜 그 당신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데 왜 침묵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남편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고 민기적거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 부인이 이제 살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저한테 와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남편이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지금 공직에 있다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게 9급 공무원도 아니고 7급 공무원이면은 나름 아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이 남자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랬더니 소개를 받았고 한 뭐 8개월 정도 이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래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게 옳은 거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사이의 풍조가 조금 반듯한 남자에게 시집을 갈 때에는 그 여자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응? 많은 것들을 해서 보내는데 그 집이 그 남자네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닌 걸 보니까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겠다. 그러면서 혹시 집은 어떤 식이냐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남편이 월급을 타서 이게 이제 양갓집에서 이게 전세 자금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뭐 이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당신네 그 친정 사는 집은 어떠냐 그랬더니 친정 사는 집은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그 친정에서 좀 전세 자금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보태주지 않더냐 그랬더니 마침 그 당시 부모님이 현금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현금이 없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차피 결혼을 해서 살려는 시댁에서 돈을 주든 친정에서 돈을 주든 돈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 새 가정에 도움이 되니까 이참에 저기 남편하고만 자꾸 싸울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조금 손을 벌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얼굴이 확 이렇게 붉어지면서 과연 친정 부모님이 돈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글쎄 지금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너 우리 잘난 아들에게 시집 오면서 그 빈손으로 왔느냐 이야기는 못하고 이제 다른 걸로 트집을 잡는데 그러한 어머니 심정을 잘 아는 아들도 어머니를 말리지 못하고 또 마음 한켠에 자기와 결혼하면서 빈손으로 온 아내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이 남편의 소극성과 시어머니의 자기를 에게 함부로 한 거를 너무 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 부인의 경우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른 빈손으로 왔다라고 얘기할 때 머뭇머뭇하는 걸로 봐서 자기도 암암리에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가 푸대접 받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머뭇머뭇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집단 상담에 왔던 어떤 부인이 나이가 50이 다 되었는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거에 고생을 하는가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통계치라든가 실험 설계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야 논문에서 이제 뭔가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게 참인지 아니면은 오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이런 통계라든가 실험 설계에 대해서 이 부인이 도무지 따라오지도 못하고 감을 못 잡고 그래서 이게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고생할 거를 왜 극구 대학원을 다니려고 애를 쓰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맺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뭐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맺혔는가 하고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상당히
땅을 많이 가진 농사꾼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웃 동네에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들 둘만 키우는 어떤 가난한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 아들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군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지내는데 그 집하고 어떻게 혼담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했대요. 했는데 희한하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갈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루는 이 이제 시댁 인근에 이제 살림을 차리고 살았는데 시동생이 와서 자기에게 행패를 부렸다 그래요. 그래서 시동생이 형수의 머리채를 붙들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남편이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히고 둔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이 남편은 똑똑한데 자기는 아버지가 그 당시 여자가 많이 배워서 뭐 하냐. 그냥 초등학교만 나오고 살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도.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거는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제 그런 가슴앓이를 하다가 애들을 낳아서 애들이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하면서 도시 이제 시골이니까 이 도시로 나가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을 때 이 부인이 그 애들 밥 해주러 내가 그 도시로 나가서 지내야겠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이제 남편이 그래라 이렇게 해서 나와서 애들 뒷바라지 하는 틈새에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마치고 또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내친 김에 대학까지 갔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뭔가 활동을 좀 나름 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대학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골에는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위해서 뭔가 상담일이라든가 뭐 다문화 이 상담 같은 거요. 그런 할 일이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랑 함께 작업을 하는 코워커인 철주님이라는 분이 뭔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보통 이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나쁘더라도 자기 부인을 동생이 형수에게 함부로 하면은 이 남편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요. 그 동생을 이제 야단을 치고 뭐 의의를 끊고 이 정도로 즉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해서 아무리 부부 사이가 나쁘더라도 동생이 자기 부인을 함부로 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하는 게 상식이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공무원이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남자가 어쩌자고 이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거를 묵인하느냐. 이게 있을 수 없다. 비상식이다. 근데 이런 비상식에는 그 남자가 불안당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있다. 그러면서 이 부인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래 당신 아버지는 시골에서 땅이 많은 영감님인데 결혼을 할 때 시댁에 땅 몇 마지기를 띄워줍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무슨 땅이냐 그 시절에는 결혼을 할 때 그냥 살림살이 도구만 해가면은 됐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코워커인 철주님이 아니다. 응? 그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당신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뭐 뭔가 갖고 오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를 너무 도외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도리어 무시받은 느낌, 응? 이런 거에 불에서 당신에게 그렇게 했던 건데 당신은 그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여겼으니 뭔가 핀트를 잘 못 맞춘 것 같소. 이러니까 이 부인이요, 그때서야 이 눈물을 확 쏟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난 이후 남편이 2번 다시 이 산소에 가는 법도 없고 처가에 대해서는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철중님이 아마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공부에 그 한을 품듯이 이렇게 열중할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은 남편에게 술상을 깔끔하게 술상을 차려주고 아버지,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응?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왕소금 노릇 했기 때문에 당신이 많이 서운했었지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서 술 한잔 따라 줘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알겠다. 이러고 이제 돌아갔는데 얼마 뒤에 이 부인이 장문의 편지와 함께 옥수수를 한 자루를 따서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제 술상을 차려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인색하게 굴었던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 그런 사실을 내가 잘못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고 이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머리를 조아렸더니 남편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눈물을 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런 게 정말 치사스러워서 말을 안 했어도 이제 상당히 그런 게 그 맺혔고 그거를 삭히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듯 이 사람마다 갈등을 하는 배우에는 각자 다 나름의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 명분이 있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억울하다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서운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부당하다 또는 비상식적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거를 고수하시기보다는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뒤집어서 그의 입장, 그의 관점, 그의 각도에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외로 문제들의 그 해결이 쉬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어떠한 깊이, 어떠한 각도,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성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거를 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의 배후에는 나름의 이유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너무 자기 관점이나 자기 입장 이거를 주장하는 것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